5년차 남자 직장인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하고 지치기만 합니다. 행복을 어디서 살 수 있다면 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전 어떻게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요즘 소확행이 유행이더군요. 저도 행복해지고 싶어 대세를 따르려고 했는데 소확행, 결국은 돈이더군요. 돈 없이도 누릴 수 있는 소확행은 뭐가 있을까요? 자, 네 번째 키워드는 휴식입니다. 이거만큼 달콤한 게 없죠. 직장인들한테 진짜 휴식만큼 저 자세가 자세로 바로 휴식 듣는 순간 바로 그냥 좀 편하게. 자, 이게 진짜 휴식이지 느끼실 때가 있나요? 저는 매주 금요일 저녁. 불금 하신다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 저 약속을 일부러 안 잡아요. 일부러. 예전에는 특히 결혼 전에는 금요일 밤이 제일 난리 나죠. 신나잖아요. 예, 난리 나죠. 친구들 만나야지. 난리까지 나요? 난리까지 나는구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금요일 저녁만큼은 최대한 빨리 집에 가서 아내랑 애 딱 자면 한 10시, 11시 정도 되면 그때부터 잠들기 싫은 거예요. 그때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난리 나는 거 위험한 발언. 그때부터 옷대 세안하고 아, 잠을 안 주무신다는 게 사놨던 티셔츠를 그때 입으시구나. 이제 알겠네요. 어려 보이는 티셔츠를 이제 꺼낸다. 그때 출발하면 클럽 진짜랑 비슷하네요. 우리가 너무 궁지를 보는 것 같으니까. 진짜 졸린데 막 TV 보고 맥주도 하나 마시고 하면서 옷을 입어요? 재밌는 맞아요. 그래요. 뭐 어쩔 수 없네요. 약간 그래요. 네. 뭐 아무튼 그 시간대 금요일 밤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토요일이 새벽까지 한 3, 4시까지 앉아요 진짜. 버텨요. 가끔은 소파에 누워있다가 잠들었는데 막 다시 눈 뜨면 세수하고 와요. 그게 쉬는 것 같더라고요. 4시간. 아무도 방해 안 해요. 근데 진짜 결혼하고 난 남자들이 가장 약간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닐까. 저는 안 해봤지만 그런 생각이 혼자만의 들어요. 시간. 혼자만의 시간, 네 집안에서 나 혼자 온전히 있을 수 있는 네. 시간. 이건 좀 좋긴 하더라고요. 그때 휴식을 많이 네. 느끼시는 거. 그때 휴식 많이 느끼고. 비슷하신가요? 비슷한 부분도 있긴 한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도 이제 애가 있잖아요. 근데 물론 박 매니저님은 이 부분을 그냥 당연히 있고 건너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딱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냥 저희 전원을 꺼버릴 수가 없잖아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생각을 이렇게 놓고 그때부터 2막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뭐 좋든 싫든 그날 와서 되게 행복하실 때쯤인데 너무 몸이 들어왔는데 너무 피곤해 오늘 정말. 정말 뭐 미칠 듯이 피곤한데 몸도 안 좋아. 감기도 걸리고 난리가 났어. 그래도 가장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아이들과 야 비켜 아빠 피곤해. 와이프한테 건드지 마. 그리고 쓰러지기보다는 애들 한 번도 오늘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듣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권리자 의무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권리자요. 그걸 대화하면 그게 귀찮은 게 아니고 이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와이프도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 못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에 이걸로 인한 선순환 그리고 이거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을 시키면서 그게 휴식이 되는 과정을 겪게 돼요. 애 아빠가 되고 그러다 보면 라고 합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이신 줄 알았어요. 예, 아버님 할 뻔했어요. 방서만큼 잘하게.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예, 아버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소확행은 서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럼요. 본인만의. 예, 그럼요. 본인만의 세계가 뭐가 옳다 그르다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제가 취미가 서핑이라고 좀 허세를 나와서 많이 떨었는데 사실 한지 오래됐어요. 네, 사실 잘하세요, 서핑은. 올해 양양에서 본 적이 없어. 그렇죠. 네. 지금 제 카톡에 올라간 사진은 2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실. 네. 계속 데프에서 올리고 있고 힘들어서 못 가요, 사실은. 어쨌든 체력도 안 좋고 지금은 그냥 멍 때리는 거 가장 좋더라고요. 야, 그게 진짜 돈도 안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멍 때리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한 맞아요. 멍 때린 거하고. 스위치 끄고 맞아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아무 생각 안 하고 흘러가는 대로 하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침대에 누워있다가 그냥 이 생각만 해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이 생각을 해요. 그럼 노래 가사인데? 노래 가사인데? 그러면 갑자기 게임 하고 싶다 그러면 게임 현대인한테 제일 중요한 거라잖아요. 그럼요. 멍 때리기. 멍 때리기. 맞아요. 지친 뇌를 쉬는. 원래 휴식을 위해서 주말에 하는 게 있어서 얘기를 하려다가 더 나쁜 놈 될 거 같아. 이건 나만 이기적인 놈인가. 여기까지 힌트 왔는데. 잠깐만 주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골프? 아, 하면 안 되겠죠? 네. 아니, 과거에는 그랬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모레 가는데? 솔직한 방송. 네. 정말 인사불성. 네, 솔직한 방송. 아, 뭐 언제 멍 때리는 거 좋아하세요? 보통 근데 금요일 저녁? 아니요, 저는 매일 저녁인 것 같아요. 아 매일 저녁?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그렇잖아요. 뭐 신입사원 때나 처음에 가면은 야,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영어도 배워야 되고 지금 뭔가 막 경제신문 기사도 봐야 되고 그래서 퇴근한 다음에도 열심히 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멍 때리는 게 저희는 회사 버스가 있어가지고 회사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예전에는 그때도 뭐 인터넷 기사 찾아보기로 했었어요. 아, 경제 기사 뭐 영단어 외우고 막. 예, 지금은 그냥 들어가면 자요. 예, 벨트 채우고 쓰러지고 쓰러지고. 지금 그래서 최대한 남는 시간에 멍 때리는 거. 그게 저의 힐링. 퇴근할 때 앉아서 퇴근할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 그거는 거야. 진짜 회사 좋은 것 같아요. 퇴근할 때 버스도. 앉아서 퇴근할 수 있다는 거. 진짜 그게 휴식이죠. 그 시간이 진짜 휴식이고. 근데 이 얘기가 마지막 키워드에도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키워드가 활동이었거든요. 활동. 아, 취미 활동 이런 것들. 뭐 골프 많이 치시죠? 아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많이 치는 것 같은데 많이 안 치세요? 많이 안 쳐요. 듣기로는 굉장히 잘 치신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타고난 운동신경이 어쩔 수 없는 거. 근데 그러니까 실력이랑 그 횟수랑 꼭 정비를 하진 않아요. 물론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갔겠지만은 특히 골프라는 운동은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셨어요? 전 악기를 연주하는 게 취미라 악기요? 가지고 어떤 거요? 전 드럼을 칩니다 개인적으로. 와. 그래갖고 회사에서도 이제 밴드를 같이 하는데 와. 그렇게 악기를 연주를 한다든지 드럼 오래 치셨나요? 치기는 오래 쳤는데 예. 실력은 그냥 아마추어입니다. 알겠습니다. 프로님은 네. 활동하시는 거 보이나요? 자꾸 이렇게 삼순이잖아요. 이쪽에서 자꾸 네. 너 멋있는 거 혼자 부담을 다 줘요, 하니까. 멋있는 거 너무 많이 한다. 요즘 뭐 서핑은 왜 안 가시게 되셨어요? 그 가면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노출이 좀 되는 옷도 입고 그거 다 수트 입잖아요. 그러니까. 수트도 이게 수트가 커버가 안 돼? 작년에 비해서 제가 좀 많이 쪘어요. 커버가 안 될 정도로 자신감 떨어지고. 사실 굳이 그렇게 쳐다보지 않아요. 어떤 열정으로 그게 뭐 강원도까지 가고 뭐 제주도까지 가고 해야지. 양양이 생각보다 조금 멀어. 멀어요. 행복이랑 불행이 사실 뭐 나누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근원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멋있는 말씀 잘하는 우리 네. 김 과장님 먼저. 편집 포인트인데? 행복이란 뭘까요? 행복이요. 불행하지 않은 상태. 오. 뭔가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뭔가 당연한 말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생은 90%의 불행과 10%의 행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죠. 이걸 위해서 또 앞에 쫙 까셨구나. 그 사람의 대부분이 좋은 거를 위해서 참잖아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하기 싫은 걸 견디잖아요. 그렇다고들 하죠. 네, 보통 물론 근데 그게 바뀐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10% 행복 오늘 우리가 소확행을 얘기하잖아요. 그 소확행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게 뭐야? 하루에 그럼 그 외에는 행복한 게 아니잖아 사실. 그러니까 소확행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거를 90%의 불행을 참고 있는데 그 참고 나머지 그 불행이 없어진 순간이 전 행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하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도 멋있는 말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했으나 제 생각에는 행복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불행도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행복은 이제 내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고요. 내 안에. 행복하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행복해야죠. 그게 관점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또 수동적인 관점을 취하면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게 마냥 불행하게 느껴지는데 그조차도 관점을 좀 달리 보면은 그게 웃기게 보일 때도 있고 네, 그래서 불행이 행복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이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약간 원효대사 약간 마인드. 제가 그 좋아하는 모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이 문득 딱 떠올라가지고 그분이 했던 뭘까요? 얘기가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다. 오. 아 빈도다. 네, 보통 사람들이 이제 뭔가 큰 행복을 노려서 로또를 맞고 싶어. 나중에 큰 부자가 될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말씀하신 견뎌야 돼서 뭔가 큰 거를 보다 보면 계속 자기가 지나가면서 느끼는 행복을 못 느끼는데 내가 이번 주말에 말씀하신 뭐를 해야지? 나 이거 뭐 사야지? 티셔츠 사야지? 소소하게 느끼는 행복으로 봤을 때, 총량으로 봤을 때 한 번 빵 행복하려고 추구하는 것보다 실제로 계속 소소하게 행복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행복은 강도보단 빈도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티셔츠를 사나 봐요. 소소하게 계속 찾아가고 그렇게 뭔가 자주 사시는구나. 소소하게 사고 이런 것도 아니면 내 소소하게 지금 입는 것도 말하는 것도 이것도 다 행복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세 분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관점을 바꿔서 그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가는 게 좀 행복이지 않을까. 그런 티끌모아 생각- 행복. 네. 그래서 내가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뭐 가만히 있는다고 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다들 있는 거니까 행복이란 것들. 이렇게 행복과 불행을 통달하신 세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행복과 불행에 대한 고민 상담도 잘 해주시리라 믿고 또 오늘도 고민 상담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심리 상담 준비되셨나요? 심은서 프로님 읽어주시죠. 네. 5년차 남자 직장인입니다. 5년 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남는 게 딱히 없더라고요. 누가 작은 것 하나만 칭찬해도 하늘을 날아갔듯 기뻤는데 이제 그런 칭찬도 익숙해졌는지 기쁘지도 않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하고 지치기만 합니다. 큰 행복은커녕 작은 행복조차 느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큰 일이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5년 동안 변함없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도 하기 싫고 그냥 자고만 싶습니다. 그런데 자고 나면 기분이 더 안 좋아집니다. 행복을 어디서 살 수 있다면 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전 어떻게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야, 행복을 살 수만 있다면 사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십니다. 아, 행복 돈으로 사겠어. 이런 데까지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완전 매너리즘에 빠져. 그쵸? 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봅니다. 번아웃 이게, 증후군.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전문 용어가 나오네. 이거는 이제 동기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동기부여가 안 되고 그 5년차 열심히 했다며 5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네네. 번아웃 증후군의 이제 딱 전형적인 그런 거 같으신데 진짜 이럴 때는 그 변화를 주는 편이 아까 말했듯이 관점을 바꾸던지 진짜 되게 처절하게 한번 탁 털려야 사람이 이제 그 일어설 수 있는 순간이라 가지고 이때는 진짜 좀 결단의 시기가 필요한 순간. 그래 본 적이 있으세요? 뭐 번아웃 증후군은 아니라도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매너리즘 아니고 너무 힘들었던 적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 전 직장에서 저도 이제 대기업이었잖아요. 대기업에 첫 외국계 갔을 때 처음에 랜딩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정말 제품도 달라, 산업도 달라, 뭐 하는 일도 달라. 근데 심지어 그 일이 되게 테크니컬하고 복잡하고 나 혼자 하는 거고 막 너무나도 많은 일이 겹쳤었어요. 심지어 상사도 되게 민했어. 그래갖고 나 아무것도 안 맞는 거야 나랑 순간적으로 가자마자. 그래서 거의 매일 새벽 2시에 퇴근했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일이 하루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적었어요. 근데 매일 퇴근하는데 반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 지우는데. 그게 계속 2월 되는 거야. 매일.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2시까지 매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4달인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아웃이 되죠. 이거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퇴근하면서 내일 아침 일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새벽 2시인데. 새벽 2시에 집에서 새벽 3시에 잠을 눕고 내가 4시간 뒤에 깨야 되는데 내일 할 일이 떠올라가지고 자면서도 왜 몽중회의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 내일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이거 매일 반복되니까 그렇게 되면 주말에 뭐 행복하겠습니까? 주말에도 일하게 되는 거고. 그래야지 금요일까지 밀린 거 토일 천회야 월요일날 다시 쌓이거든요. 이제 그게 한 6개월 가니까 그때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근데 그건 좀 약간 어느 정도 끝이 보이는 행복, 그 불행이었죠. 아, 왜냐면 그러네요. 일이 이제 정리가 되고 할 줄 알게 되면서 그 이제 그래프가 조금씩 낮아지면서 이제 랜딩이 됐는데 그 피크 순간에는 너무 힘들어요. 저도 화장실에서 막 새벽 2시에 혼자서 울었어요. 회사에서. 와, 난 일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되게 능력 있고 저도 한 6년차, 7년차 됐었을 것 같아요. 와, 나는 이 정도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와, 너무 힘들다 그래갖고 혼자서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물론 그냥 가만히만 있지는 않았어요. 저 때는 저한테 스스로 변화를 주고자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시간이 없잖아요. 이분도 아마 그런 거 고민했어요. 저는 그때는 이직을 알아봤습니다. 솔직하게. 아, 네.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또 이직을. 이 상황을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학을 고민을 한다든지 되게 유학까지. 삶을 좀 바꾸는 되게 이렇게 송두리째 바꾸는 고민을 되게 그때 많이 했었어요. 그런 정도 되는 고민과 그 변화가 있어야 내가 지금 이 판도가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에 그때는 좀 심각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뭔가 삶에 변화가 없는 거죠. 지금 맨날 똑같은 거를 반복, 5년째 하시다 지루함. 보니까. 예. 그런 거 두 분은 혹시 이겨낸 경험 있으신지? 네. 이분 보면은 딱 이제 드는 생각이 5년 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린 거죠, 그냥. 그렇죠. 맹목적으로.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길게 보고 가끔은 뒤돌아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조금 타이밍에 좀 그런 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저 들어왔을 때 너무 이제 말씀드렸듯이 고율에 이자를 끌었으면서 예. 앞만 보고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지치더라고요. 저도 이때 딱 지쳤던 것 같아요. 그때 막 기숙사 2년 동안 있으면서 회사 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새벽까지 일하고 했는데 사실 너무 앞만 보고 달리니까 힘들어서. 근데 뭐냐면 이분의 진단을 하자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다움이 없는 거야, 나다움.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보면은 학교도 그냥 아마 주변에서 좋은 학교 나왔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또 직장 가서 이렇게 갔다가 본인이 지금 뭘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은 소소하게 행복할 수 있는지 자기다움을 못 찾은 분인 것 같아서 나다움, 자기다움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 전문 용어로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그거 좀 있어 보이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메타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좀 길게 목표를 정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주고 싶고 자기는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 컨셉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그거 다음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혼자서는 못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아무리 생각한다고 맞아요, 해도 막 계속 침전돼서 그래서 환경을 바꿔서 회사 사람들만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그래서 연애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이성을 통해서 또 애기 대화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일부러 자기 자신을 부지런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자꾸 자기 매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 되게 찾는, 중요한 말인 것 네. 같아요. 내 경험들하고 내가 느낀 점들을 자기가 느끼고 경험하고 끝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계속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맞아요, 얘기하면 얘기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좀 이게 정리가 되는 맞아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네. 메타인지. 메타인지. 좋았습니다. 아 괜찮나요? 네. 소크라테스가 쓴 대화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점입 가경이네요. 덮어 쓰지 마. 그대로 타고 이제 바로 올라가서 이제 네, 뭐라고 썼나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나요? 너 자신 알라. 그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게 나 자신을 알기 제일 좋고 이 정리하는 게 사실은 정리하는 건 대화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왜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내가 그 단원을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그 단원에 대한 공부가 끝난 거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왜냐하면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 정리를 못 해요. 오늘 여러 가지 알게 되셨죠. 그래서 지금도 막 정리하라 그러면 잘 못 하거든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완전 공감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메타인지의 소크라테스 나왔습니다. 얘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되게 힘들어요. 소크라테스 오늘 불행을 느끼고 있어요. 얘네 때문에 힘들어요.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 네. 이런 거구나. 네. 그냥 경험상 매너리즘이나 번아웃 증후군 느끼셨을 때. 그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느낌이셨을지 모르겠는데 뭔가 되게 앞만 보고 달리고 한 해 하루하루 뭔가 1년 후의 목표 내가 10년 후에 어디가 있을 거고 사람을 이렇게 계속 목표만 보고 달리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목표한 대로 되는 게 인생에서 별로 없더라고요.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때쯤 이직해야지, 이때쯤 결혼해서 이때쯤 애를 낳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일을 하는 순간만큼 우리가 성과 관리니 뭐니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뭔가 목표를 잡아서 해야 된다고 자꾸 강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아웃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환경 바꾸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맨날 똑같은 길로 출근하고 맨날 똑같은 시간에 퇴근하고가 아니고 이왕이면 다른 버스도 타보시고 아니면 토요일에 내가 원래 좋아하는 건 이건데 내가 싫어하는 것도 일부러 한번 해보시고 이거 내가 정말 싫어하는구나. 변화를. 예, 변화가 좀 필요한데 극단적으로 무조건 환경을 바꿔야지 이건 후회하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딱 이해되거든요. 판을 바꾸고 싶다고 이직하고 퇴사하면 100% 후회한다. 저는 그게 확신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시진 말고 경험. 현실적으로 사람이 스스로라고까지 확신을 하셨는데 어시스트 한번 해. 그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네. 그래서 진짜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소소하게 낙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행동도 있거든요. 네. 좀 해보시면
그 소소한 게 행복하다 느끼더라고요. 네, 그걸 좀 해봤어요. 이게 사실 진짜 출퇴근도 처음에 출퇴근할 때는 막 뭐 좀 일찍 출발해서 이렇게 가고 이런 걸 다 짜는데 어느 순간 그게 딱 시간대까지 정해지잖아요. 몇 시에 어느 버스 어디서? 어디 가면 무슨 네. 제 타고 몇 다시 몇 나오니까. 채서 이제 환승해야 되고 맞아요. 이런 것까지. 딴짓을 하다가도 기가 막히게 거기서 알아요. 맞아요. 그냥 기계처럼 가는데 일부러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 은근 재밌어요. 네. 소소하고 확실한 변화네요. 네. 화는 안 소소한데 나던가요? 환승이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걸 감안하고 오늘 좀 일찍 출발해서 이렇게 가봐야지. 오늘 하는 것도 어드벤처를 떠나야겠군.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내가 맨날 출근할 때 보는 사람도 비슷하거든요. 심지어 그 사람도 저거 똑같이 사니까. 네. 출근해서 지하철 타는 사람은 항상 똑같은 데서 타거든요. 비슷한 시간. 맞아요. 주변 보면 비슷한 사람. 네, 맞아요. 신기하네요. 살짝 바꿔보면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 소소한 것부터 좀 바꿔보고. 진짜 그 소소한 행복을 위해서 소소한 거부터 이렇게 조금씩 네. 바꿔가면. 큰 거 바꾸기 힘들지. 행복이라기보다 내 패턴을 살짝 바꿔보는 것 뿐이에요.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역시 이 두 분은 무슨 평론가세요? 평가를 계속하고 계신데 메타 같은 소리 하고 막 어떻게 될지 뭐 모르겠어요. 메타인지 소크라테스로 넘기고 나서 이제 그렇지 약간 이렇게 한번 너도 해봐라. 네. 이 정도면 괜찮네. 잘하셔 확실히. 뭐 아무튼 매너리즘 그리고 번아웃 증후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얘기도 많이 해보시고 작은 것부터 바꿔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사연은요. 방주영 매니저님 짧은 네. 사연이네요. 네. 3년차 남자 직장인입니다. 요즘 소확행이 유행이더군요. 저도 행복해지고 싶어 대세를 따르려고 했는데 소확행 결국은 돈이더군요. 뭘 하려고 해도 돈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갚아야 할 빚도 많고 저의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하고 월세도 내야 하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돈이 거의 안 남거든요. 저는 소확행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돈 없이도 누릴 수 있는 소확행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좀 사연의 주인공이 잘못 갔네요. 얘기해 주세요. 돈이 없을 때 누릴 수 있었던 소확행. 그때 당시에 이제 땡겨 쓰셨을 때. 신입사원. 정말 라면을 많이 먹고. 라면 먹는 게 소확행이지. 소확행이었나요? 얘는 뭐 그때 좀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경험으로 관점을 계속 내가 변화를 줘야 된다 이런 거. 아마 우리가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소소한 목표를 깨는 거. 그러니까 퀘스트 레벨을 올리고 그다음에 아이템을 장착하고. 돈이잖아. 뭔가. 근데 저의 조건은 현질은 안 해요. 중요한 조건. 현질은 절대 안 한다. 남자니까. 그죠? 남자요? 예. 노력으로 게임을 퀘스트를 깬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퀘스트가 생겨버린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요. 이 단기적인 고율의 이자를 갚아야 된다는 퀘스트가 생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 관점 바꿨더니 이거를 다 깬 다음에 나중에는 진짜 돈 모아서 이제 여행을 아까 말했듯이 뭐 여행을 가거나 다른 목표를 이제 세우게 된 거죠. 그러면 결국 돈 없을 때 누릴 수 있는 소확행은 없다 이 없어. 말씀이십니까? 돈 없는데 뭘 누려? 없죠. 그것 자체를 관점을 바꿔서 내가 이런 걸로 갚을 수 있고 학자금도 언젠간 갚게 돼요. 다 조금씩 계속 봐요. 매일 저는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얼마 쌓여서 탕감을 어느 정도 했구나 빚을 내 인생이 가벼워지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데일리로 그걸 소확행으로 삼아라. 소확행을 그 자체를 나중에 미래에 또 여행을 가야지 이런 거 계획하는 것들 그런 것들. 계획도 해놓고 동시에 네. 계획도 해놓은 동시에 지금 나의 주머니도 조금 사정을 조금씩 오늘 하루 그래도 한 5만 원 갚았구나 뭐 이런 마인드로 장난삼아 말씀하시긴 했지만 근데 진짜 돈 없을 때 할 수 있는 소확행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전 근데 이게 요새 이제 마케팅이다 보니까 트렌드를 많이 보잖아요. 찾다 보니까 이건 이미 그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20대가 그러니까요. 다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20대, 10대들이 이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써야 될 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미 물가들은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는 힘들어지는데 나는 소확행을 찾고 싶어. 근데 그래갖고 나오는 이제 그 현상이 그건 것 같아요. 다 똑같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돈 안 들이고 찾아서 그걸 해내는 거야.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얼마 전에 나왔던 궁시어리 같은 이제 이상민이 만들어냈던 그런 궁시어리 같은 단어들. 내가 돈이 없어. 연어 진짜 맛있는 연어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 연어 대가리 사갖고 구워 먹는 거예요. 맛이 비슷하니까 거기서 그 행복을 찾는 그것들을 찾아가는데 행복을 누려지는 세대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이 뭐가 있다라고 누군가 주지 않아요. 왜냐면 그 윗세대는 모르거든.
자기 세대에서 발굴해 나가고 그걸 공유해 나가는 즐거움이 이 세대의 문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벌써 적극 동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돈 1,000원이 있더라도 이거를 그 자기가 그 찾아보면 또 그 1,000원 갖고 누리고 있는 행복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사람들 오죽하면 편의점 가서 2,000원으로 최고의 가성비 뽑는 법, 5,000원으로 최고의 가성비 뽑는 법, 10,000원으로 황제처럼 먹는 법,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가성비 쪽을 한번 파봐라. 왜냐하면 그 사람도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적은 돈으로 큰 행복을 누리고 싶잖아요. 근데 옛날과 다르게 요새는 공유의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팁들이 나와 있고 그걸 자랑스럽게 내요. 옛날 같은 야 궁상맞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잠잠 빼시는 분들은 20대들은 그렇지 않아요. 요새. 뭔 소리야? 아까 말했듯이 내가 갖고 있는 주머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행복을 누리는데 난 이게 자랑스러워. 20대. 예. 근데 그것들을 이제 그게 벌써 그 대세가 됐고 전혀 부끄럽지 않아. 그게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야. 난 지혜롭고 현명한 소비를 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저는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 상황에 맞게 써야 되는 거. 나나 우리 아버지 세대 벌써 내가 아버지처럼 돈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분한테 주변에 적극적인 팁이 되게 많거든요. 꼭 찾아보라고. 그거를 찾아보는 분이 생각보다 적어요. 근데 그걸 공유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파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사실 되게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어쨌든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시작할 때도 그렇고 저희는 둘이서 시작하자 그래서 모든 게 대출이었거든요. 모든 게 대출로 시작해봤는데 비슷한 느낌이 뭐였냐면 어제구나. 어제 아침에도 그랬는데 요즘 뭐 뱅크 뭐 이렇게 하면 제 자산이 나오잖아요. 대출부터 모든 게 나오는데 와 내가 갚아왔던 히스토리들을 보는데 이게 되게 소소한 거예요. 보다 보니까 매일매일 보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또 요만큼의 내 자산을 어쨌든 대출을 갚음으로써 생겼구나. 이번 주말엔 내가 뭐 월급 들어오면 맛있는 거 먹어야지. 내가 뭐 했으면 조금 더 먹어야지.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생기는 거죠. 하다못해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무슨 맨날 골프 치는 것 같지만 비싸거든요. 못해서 어쩌다 이렇게 하면 그게 내 입장에서는 되게 큰 과소비를 하러 가는 거거든요. 예, 그게 저한테 되게 소소한 대화 케이크인가? 설레지. 나름 설레거든요. 그래서 설레는 거를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소소하게. 그래서 이분도 이것도 생각 조금만 바꾸시면 아 이거 언제 갚아 하면 되게 불행한 건데 오늘 요만큼 갚았어 이번 달에 요만큼 갚았어 하면 그것도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나에게 또 자산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가면 시간 지나고 나서 10년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무 일도 아닐 건데 지금 나 불행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조차도 지금 나한테 행복한 거 소소하다 행복하다 조금만 생각 바꿔주는 게 달라질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원효 대사가 되라. 이제 이분의 기준에서는 지금 뭐 소확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바꿔서 이제 이것도 소확행이고 저것도 소확행이고 또 가성비를 또 누려보는 것도 그것도 소확행이니까 다른 소확행들 한번 찾아보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참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게 뭐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결과로 따진다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고 조금만 이렇게 시선을 바꾸면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은 모두 행복해지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